네, 먼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그 대북 확성기 아시죠? 군 관계자가 11일 날 밝히기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서 중단이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상부가 어디인지는 여러분도 당연히 다 아실 테고요. 지난 9일에는 앞서서 이 민간단체에 대북 살포 중단도 요청을 했고요. 확성기 방송까지 결국에는 중단이 된 거 여러분 저번 주에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6월에 아주 우리 안보관이 탄탄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이 6년 만에 재개를 결정을 했으나 결국 또 다시 1년 만에 이씨에 의해서 이제 중지가 된 겁니다.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는 최초로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1963년부터 1972년 11월까지 틀었어요. 아주 그냥 10년 동안 빵빵하게 틀으셨고 이후에 잠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전두환 대통령님 때 재개가 됐었고 또 그 노씨 때 2004년에 중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 때 DMZ 도발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지뢰 관련해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문씨 때 역시나 중단이 됐다가 그리고 또 비교적 최근에는 그 오물풍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그 풍선에 오물을 넣어서 남쪽으로 보냈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재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지금 지난주에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지금 1년 만에 이제 이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된 겁니다. 어떤 정부인가에 따라서 이게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개되고 중단되는가가 아주 명확하게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단은 중단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다고 치고 미국에서 이것을 굉장히 언짢게 보는 듯한 시각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패싱이 일어나고 있고 뭐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확성기가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국 측 이제 인사들이 이렇게 좀 말을 하고 나선 건데 미국의 워싱턴 DC 한반도 전문가 9인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그 대북 확성기 중단에 대해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가 전략적인 실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줄로 말씀드리면 하고 일종의 경고 같기도 한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분들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예상을 했던 터라 별로 놀랍지는 않다. 라고 하셨대요. 이미 예상을 했던 터라 별로 놀랍지는 않다. 라고 이 시작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예상은 하셨잖아요.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이 대북 정책이 이제 전개가 될지, 그리고 대중 정책이, 대미 정책이 전개가 될지, 우리도 사실 많이 예상을 했는데, 뭐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예상하는데 미국이 예상을 안 하셨을 리는 없고요.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나 평화 진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 인권 의식을 고취시켜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낼 대북 정보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차피 너네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 너네가 이 확성기를 틀든 안 틀든 북한은 이미 주변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별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전략 차원 이거는 아닌 거 여러분들 우리도 느낌으로 알잖아요. 이 확성기를 당연히 전략으로 쓸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미국 분들이 이 대북 확성기 중단권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하셨는지 어떤 차원의 발언이 나왔는지 쭉 볼 텐데요. 먼저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APS라고 있어요.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라고 해서 이제 한국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부회장은 데이비드 맥스웰 부회장은 이것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다 라며 안타깝게도 이번 조치는 김정은의 신뢰를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은 남한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는 자신의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CSIS라고 해서 제가 영상에서 한창 몇 번 많이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이곳의 선임 고문이자 미국의 정보당국의 북한 분석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인정받는 그런 분인 거죠. 이분의 이제 시드니 사일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현재 한반도가 불안정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확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전략적인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와 남북한 긴장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이번 조치가 한반도 긴장 완화나 평화 진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미국이 나서서 이런 말씀을 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매우 답답하고요. 확성기 중단권은 당연히 이 미국 측에서는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민간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입장을 이렇게 삼아서, 정부는 여러분 당연히 더 정보가 깊고요. 더 판단하는 게 더 빠릅니다. 트럼프 지금 행정부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완전 전문가죠. 이분도 평양은 자체 선전 방송을 계속 홍출하고 있고 한국의 이번 조치를 인정하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김정은은 이미 중국과 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제재 회피 그리고 외교적 보호 같은 다양한 혜택을 이미 누리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한국이 이 새로운 게임에서 큰 카드를 갖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 지금 뭐하니 한국?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우리가 봐도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 지금 뭐하니?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실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가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제 삼고 대북을 이제 좀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실수다 하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이 생각하는 거랑 이제 좀 이게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석좌는요, 평양의 외교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다. 평양과의 외교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메시지를 남기셨고, 그리고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이 1년 반 전 통일 포기를 선언을 하고, 기억나시죠? 그때 남한을 북한의 주요 적대국으로 지목을 했을 때 그는 어느 정당이 통치하는 것에 상관없이 모두 여전히 적대국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은 두 가지 양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의 정책과 미국이 보는 시각은 이제 완전히 갈린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알면서 그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HRNK라고 그 북한 인권위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북한의 가장 아킬레스건 하나만 뽑자면 뭐죠? 네, 바로 인권입니다. 지금 그 한국의 그 좌들 세력 중에서 아주 극좌, 그 친북 쪽 세력들은 참 모순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뭐 일부러 그런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가장 그렇게 외치는 게 뭐예요? 인권. 인간의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노동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막 시위를 하고 매번 그러지만 그들이 싸그리 무시하는 거 있죠? 바로 북한 인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렇게 북한에 관련해서 인권 관련해서 이제 또 제재를 걸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북한인권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이 인권을 통해서 북한을 굉장히 잘 압박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곳의 회장이십니다. 회장이신 그렉 스칼라튜라고 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 씨가 당선 8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대북 확성기 중단 조치는요, 일방적인 양보로 적절하지 않다.
정보 유입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한국이 대북 레버리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일방적인 양보는 남한의 위치를 악화시킬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포기를 했대요. 스스로 협상권을.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평가를 하기에는 한국이 스스로 협상 카드를 갖다 버렸다. 라고 이렇게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영상으로 많이 전달해드렸던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있습니다. 정말 미국의 싱크탱크가 정말 많이 있는데, 우파 싱크탱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가장 탑으로 평가받는 헤리티지 재단에 이곳의 선임 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트럼프 정부의 모든 대화 시도와 최근 트럼프의 친서 전달까지 모두 거부했다. 워싱턴에서는 이 씨가 과거 진보 정부들이 평양에 조건 없이 혜택을 제공했던 것처럼 북한의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이제 라이브도 하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멘탈을 키울 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하나로 좌절하거나 화내거나 그럴 타이밍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좀 색다른 우파가 되어야 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커질 때고 심지를 좀 굳혀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턴이 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미국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트 탈북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글로벌 평화재단의 이현승 연구원,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외부 정보는 북한 장교와 군인들의 전의를 약화시키고 의식 변화를 유도를 하고 궁극적으로 한미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이를 차단하면 북한은 이를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굴복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거 확성기 중단했다고 해서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중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고 이제 우리는 핵 개발도 멈출 거고요. 네,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거냐 하면 중단했네? 우리가 이겼네? 결국 쟤네 우리한테 굴복을 하네? 우리가 버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핀트를 엇나가는 걸 넘어서 완전 지금 반대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미국의 경고가 끊이지가 않는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성기뿐만 아니죠. 대북 전단도 여러분 큰 이슈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16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대북 전단을 막기 위해서는 이미 접경 지역에서는 경찰 기동대까지 이미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현실이 바뀌었어요. 이 경찰 기동대가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제 진짜 순찰을 돌면서 막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살포한 단체와 개인을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여러분 쟤네들이 잘하는 거 있죠. 잘하는 거. 뭡니까? 법을 바꿔서 처벌을 하는 거. 법을 입맛대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이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미 16일 날 통일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움직임이고 정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이 대북 전단은 절대 안 되고 이제 엄중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 처벌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갈수록 여러분 이런 뭔가 옥죄는 정책들과 심지어 법까지 바꿔서 이렇게 처벌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네. 이미 근데 이거 여러분 전에 보셨다시피 대북전단 처벌법이 2년 전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2023년 9월 26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 된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것들의 그 도발 있잖아요. 그 도발 책임을 이 전단 살포자에게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보내서 쟤네가 도발을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쟤네들이 그렇게 받드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이미 20년 전에 나온 판결이 아니고요. 2년도 안 됐습니다. 2023년 9월의 일이니까 지금 2년도 안 된 거예요. 하지만 또 이들을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네, 머리가 아프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웃긴 게 이번 그 북한 이탈 주민 특위라고 하는 또 탈북자 단체가 또 여러분 갈라져서 또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극단 세력의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명까지 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탈북자 모임이 아니고요. 민주당의 북한 이탈주민 특별위원회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탈북자 모임?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뭘까요? 진짜로? 어떻게, 아니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북한에서 정말 그 힘들게 그 김정은 정권 하에서 그 독재 체제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뇌를 당하고 그 고난과 가난과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그런 그 상황에서 탈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 정체가 뭔가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여러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번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여러분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분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철강 관세가 이제 부과가 돼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은 계속해서 많이 있었는데요. 이 철강 관세가 단순히 철강에만 부과되는 뭐 그런 거를 넘어서요. 이번에 그 미국 상무부가 10일 날 연방 관보에서 25%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그 철강의 파생 제품들이 있어요. 파생 제품. 그러니까 철강을 이용하는 제품들에 이제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단순히 그냥 철강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그 파생 제품이 뭐냐 하면 바로 가전 제품입니다. 가전 제품.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어떤 조리용 스토브, 그리고 전자레인지, 오븐, 음식물 세리기, 처리기. 여러분, 딱 우리나라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강 관세 파생 상품으로 더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지난 3월에 철강에 이미 25%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철강으로 만든 파생 상품에 또 25%가 부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총 50%의 관세가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등 이 한국 가전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세탁기나 뭐 건조기나 뭐 이런 것들 생산을 하기는 합니다. 생산하기는 하나 한국과 이제 멕시코에서 대부분 만들어서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세금을 50% 더 내고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관세로 인한 타격으로 이런 박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 관세가요 23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접했죠. 23일부터 적용이 됐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대제철도 현대제철이고요. 뭐 여러 가지로 포스코도 그렇고 노조의 역할이 아니라 노조의 책임도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더 그렇고요.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아주 노조에서 발을 붙잡고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그거고요. 지금 관세도 그렇고 여러분 이 큰 차원에서 보면 관세나 노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노골적인 어떤 그 코리안 패싱이나 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보입니다. 너무나 보이고요.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기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요. 거기에 맞춰서 좀 가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네,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계속해서 이제 우파 유튜버들 알고리즘이 많이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들 멤버십 혜택을 좀 더 늘리고 분탕 없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고정 댓글에 이제 멤버십 가입 링크 달아놓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네, 영상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